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또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또 경험을 했던 거를 정리를 해서 나누고, 또 선생님들의 또 좋은 의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제가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주제는 임플란트 중이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8가지 또 소제목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로본 로스를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을 수가 있고 막아야 된다, 어떻게 4가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술을 잘하고 또 보철을 거의 합당하게 하고, 그리고 메인티너스, 환자와 이제 계속 체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임플란트 디자인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목표를 두는 겁니다.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8가지 소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과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무엇인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치과 의사들이 머릿속에 다 넣고 이 모든 요소를 갖다가 조심해서 조절을 해나가야만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또한 이제 성공과 실패해서 실패를 또 2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초기 실패와 또 후기 실패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초기 실패라는 거는 이제 심고 성공 한 번도 못하고 이제 실패하는 거죠. 임플란트 골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레이트 페일리어가 우리가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왜 임플란트 심어서 성공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튼튼하게 오래 쓰느냐, 이런 관점이고, 거기서 가장 큰 적은 이제 부러지는 것, 메카니컬 페일리어. 그거 말고는 사실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요소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극복해야 될 과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이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임플란트 수준을 올리는데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드렸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메카니컬 페일리어하고 바이올로직 페일리어가 롱텀 페일리어의 2가지 원인인데, 사실 뭐 부러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저희가 적당한 굵기를 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복 강도 이상 넘어가는 거, 부러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바이올로직한 페일리어, 바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지는 거, 네, 환자한테 면목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죠.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쓴다든지 교합 조정을 안 한다든지,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환자가 이제 리콜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 주변에 교합이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어떤 임플란트는 잘 부러지는 임플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고 경험적으로 피해서 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무엇인가, 지주 책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염증 반응이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전에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가 먼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치은염, 진지바이티스가 있고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오는 것처럼 점막에 먼저 염증이 생기는 거는 뮤코자이티스라고 하고,
뼈에 이제 염증이 와서 본 로스가 오는 것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상들이 있는가? 사실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관리를 전혀 안 한 분이죠. 그리고 또 구강위생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이제 끝까지 올 때까지 온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쉬워요. 뭐 해볼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고. 사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방법은 뭐 다 일어나는 일인데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뽑을 수도 없고 또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런 게 왔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 환자 탓할 수 있죠. 당신 담배 피우고 잘 안 닦았고 그리고 뭐 당신이 치주염이 생기는 게 당뇨라든지 여러 전신적인 질환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생겼으니까 임플란트 주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탓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의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뼈를 충분하게 우리가 매니지를 해가지고 잘 심었는가 뭐 그리고 우리가 보초를 잘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더 조심했었으면 이런 거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탓하든 간에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약한 환자가 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심해서 우리가 또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왜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게 딱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 완전히 빼버리면 차라리 쉽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생각할 게 많이 있죠. 뮤코자이티스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지켰을 때 이게 원래 원상대로 좋아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환자가 아까 바로 직전에 보여드린 상황 사진처럼 그냥 적응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빼가지고 우리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손대가지고 더 악화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페리 임플란티티스가 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거 임플란타이티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치주염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자세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환자들한테는 좋은 소식도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치과에 대한 이제 우리가 환자에 대한 위상을 세워야 되는데 치과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고 임플란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임플란트에도 등급이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엑설런트하고 베스트 결과를 해줄 수 있는 우리는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의사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목표를 해서 그런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가치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병원이 이제 또 잘 되고 환자들한테 인정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된다는 것이죠. 뭘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타이티스를 조절할 수 있다. 항상 환자가 이제 10년 전에 했거나 5년 전에 했는데 했던 처음 상태 그대로 오면 기쁘잖아요. 이제 그래서 목표는 지금 모든 환자가 10년 전에 하던 20년 전에 하던 오셨을 때 그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가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왔었는가 그거를 갖다 피하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없이 갈 수가 있다.
그걸 정리해서 선생님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는 다 항상 환자들 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아는 거지만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왜 생기느냐? 결국 환자가 못 닦아서 생기는 거고 담배가 영향이 준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는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철할 때 이제 심연이 남아 있으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온다는 것이 거의 이제 정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철을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지금 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오면은 슬프죠. 네, 환자도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결국 임플란트 이제 뽑아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왼쪽에 27번 임플란트 제가 해드린 건 아닌데 저는 17번 임플란트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임플란트 하신 분 다 하는 게 또 결국은 한 번 진행되는 거는 끝까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심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가 이제 저희 원장님한테는 이제 신뢰를 갖다가 더 이상 안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오시는데, 저도 새로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망가진 임플란트를 제거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 제가 책임을 갖다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게 저를 믿고 오시니까, 저도 새로 뼈 좋은데 임플란트 심는 게 좋지 저렇게 다 망가졌는데다가 다시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뽑을 수밖에 없고, 제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고 임플란트 결국은 빼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막자. 그래서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다 염증 반응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리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리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댑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셀프 리미팅 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면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실 처음에 임플란트 해드리고 잘 쓰셨는데 조금 이쪽에 본 로스가 오면서 블리딩도 되고 염증 반응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컨트롤 해드렸지만은 처음 같지는 않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이쪽에 뼈가 얇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뼈를 처음에 좀 튼튼하게, 물론 뼈 이식을 하고 심었는데 이쪽 라비알 쪽에 충분한 뼈가 없었으니까 이쪽에 리세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굉장히 얇은 본이 밖에 없었죠. 이 경우에는 GBR 보건 그래프트 안 하고 임플란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조금 더 많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넣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5년 넘었는데 처음 상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괜찮은 거는 항상 끝까지 잘 가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이상한 거는 좀 이상하고, 그게 분명히 뭔가 그러면은 이제 좌우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임플란트 주의염이 오면은 결국은 임플란트 상실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2015년, 2018년, 근데 여기가 계속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버티칼로 본 로스가 오고 있어요. 이거를 좀 처치해서 조금 멈추게 할 것인가, 뽑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뽑아버렸어요. 왜? 이거 그냥 두면 옆에 있는 임플란트도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조금 심한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또 개인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을 심었는 건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뼈이식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페리임플란티티스 오면은 환자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그걸 맞는 의사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들어지고 또 우리는 결국 환자들을 이제 식사를 잘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다하고 또 사명도 다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페리임플란티스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한번 진행이 됐을 때 스톱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임플란트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오늘 이제 포커스는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서론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선생님들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환자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이분은 제가 뼈 이식을 해가지고 조금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갖다가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뽑을 것인가 이거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